자, 그 다음에 탄력성의 종류가 있는데 뭐 대단한 걸 묻진 않습니다. 여기서 대단한 걸 묻진 않는데, 자, 요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탄력성을 구할 때 요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Q고 여기가 P입니다. P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요 곡선이 있다고 합시다. 자, 원칙적으로는 수요 곡선은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곡선의 형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별로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직선으로 일반적으로 그리는데 설명을 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얘가 100이고요. 얘가 10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50이고 20인데 A에서 B로 간다 이겁니다. 먼저 1번 A에서 B로 갔을 때의 탄력성을 구해볼게요. 우리 이건 구할 수 있어야죠. 원인의 변화율이 뭐냐면 가격이 100에서 50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은 100에서 50 마이너스 100이죠. 이게 뭡니까? 가격의 변화율이에요. 수율량의 변화율은 10에서 20 마이너스 10으로 간 겁니다. 물론 여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그냥 절대값으로 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가 됩니까? 요렇게 하면 몇 프로? 우리가 50%죠, 50%. 얘는 100%니까 얘는 2가 나오게 됩니다. 2. 자, 절대값을 씌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서 A로 가면 가격이 어디 있었습니까? 50에서 100이 된 거죠. 가격의 변화율이 50분의 100 마이너스 50이고 수량의 변화율이 20에서 10으로 간 거죠. 왜? 이렇게 간 거니까. 그러면 20에서 10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얘는 2분의 1이 나와요. 2분의 1. 그럼 이거를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걸 말씀드린 이유는 구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평균치, 요 모양이 호 모양이니까 호탄력성으로 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가 이제 델타 P고 여기가 델타 Q는 똑같아요. 근데 처음 가격과 수량이, 얘는 처음 가격이 100이고 수량이 10이고 얘는 처음 수량이 20이고 가격이 50이니까 요걸 이제 평균치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다? 우리가 델타 P분의 델타 Q인데 가격과 거래량을 뭘로 쓰는 게 좋겠다? 평균값으로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2분의 Q1, Q2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P1, P2니까 이렇게 약분되겠죠? 델타 P분의 델타 Q 우리가 이제 Q1, Q2분의 P1, P2예요. 이렇게 이게 호탄력성이다 라는 건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걸 뭐 구하거나 이런 문제는 매경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것이 좁히고 좁혀지면 요 점이라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겁니다. 그 접선의 기울기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점탄력성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공식을 할 때 지금 이 델타를 썼지 않습니까? 델타 P분의 델타 Q는 이 델타는 좀 수치가 클 때 뭐 1000원, 2000원, 3000원 뭐 이럴 때 쓰는 거고 그냥 순간 미분은 dP분의 dQ 이렇게 해서 점탄력성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점마다 탄력성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 점탄력성도 우리가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로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근데 매경 테스트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미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탄력성은 점에서 미분해서 탄력성을 구하는 거고 호탄력성은 구간의 시작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평균값을 구하는 거 정도구나 라는 것만 인지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잘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조금 높은 경제학 시험 있잖아요.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서 매경 같은 수준에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경이 정말로 사랑하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뭘 기억하느냐? 첫 번째, 증명은 제가 지금부터 할 건데 증명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증명에 대해서. 증명이 여러분들 좀 어려우니까 결론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요거의 말 문제로 되게 좋아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델타 P분의 델타 Q, 그 다음에 Q분의 P고 얘가 마이너스고 절대값을 씌우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좀 중요합니다. 자, 얘가 뭔 뜻이냐? 요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하고 막 수학적 계산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시고 아, 내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럼 이해하시면 좋고 아니면 결론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뭐냐? 우리가 여기가 x가 있고 여기가 y가 있는 게 일반적인 함수의 형태입니다. 그죠?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울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경제학에서는 기울기를 분석할 때는 우리가 그 앞에 플러스면 비례관계고 마이너스면 반비례 관계인데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값에는 그닥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면 경사도만 보시면 돼요. 경사도. 그럼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1번과 2번 중에서 경사도가 높은 건 어디예요? 1번입니다. 그죠? 경사도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 경사도가 높은 건 뭐예요? 1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사도만 보시면 되죠. 왜? 산에 올라가는 비탈길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 기울기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밑변분의 높이니까 밑변이 델타 x고 여기가 델타 y가 돼요. 따라서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가 기울기입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지만 생략할게요. 경사도만 보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습니다. x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죠? q가 들어가 있죠. 우리 수요 공급에서는. 그 다음에 y자리에 p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이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얘를 이렇게 바꿨으면 델타 q분의 델타 p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뭐다? 기울기인데 여기를 보시죠. 그럼 얘는 지금 위아래가 바뀌어 있죠. 따라서 얘는 기울기의 역수입니다. 기울기분의 1이에요. 즉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 기울기가 완만하다, 기울기가 급하다죠. 기울기가 완만하다, 기울기가 급하다. 그럼 완만하면 뒤집으면 뭐 해야 돼요? 숫자가 커지는 거죠. 얘는 뒤집으면 작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역수니까 기울기가 작으니까 탄력성은 커요. 기울기가 크니까 탄력성은 작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멘트는 이제 우리 앞에서 수요 공급할 때는 우측이면 증가, 좌측이면 감소 요거였잖아요. 그런데 탄력성에서는 누워있으면 탄력. 왜? 뒤집으면 숫자가 커지니까. 서 있으면 기울 경사도가 크면 비탄력. 그래서 누워 있으면 탄력, 서 있으면 비탄력.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탄력성이라는 주제는 외경 테스트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모든 경제학 시험을 다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겨내셔야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건 원인 결과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가격이 요만큼 변한 거죠. 결과인 수량이 변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중에서 결과의 변화가 크니까 얘를 탄력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반대로 얘도 마찬가지. 자, 원인이 이만큼 변했는데 결과는 이만큼밖에 안 변했죠. 얘는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원칙적인 걸 가르쳐 드린 거고 이건 약간 왜냐면 변화율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누워 있으면 탄력, 서 있으면 비탄력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요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해보면 탄력성을 구하는 겁니다. 탄력성.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의 기울기나 여기의 기울기나 우리는 B에서의 탄력성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같으니까 기울기는 5C분의 5P로 하셔도 되고 P0 B분의 P0 P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뒤집어야 되니까 요거는 기울기분의 1이니까 우리가 AP0 그 다음에 BP0 요게 이제 기울기분의 1이죠. 이거분의 이거니까 곱하기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기가 가격이죠? 네. Q분의 P니 가격이 5P0죠. 수량이 뭐예요? 5Q. 왜? 여기가 수량이니까.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이면 요 길이가 100이고 요 길이가 10이니까. 그러면 5Q0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지금 요 길이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랑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AP0분의 5P0 그래서 여기가 분모 분자가 되는 거죠. 분모 분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겁니다. 만약에 점이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분모 분자가 되니까 1보다 커지겠죠. 탄력점. 만약에 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분모 분자가 되니까 1보다 작겠죠. 비탄력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멘트는 이겁니다. 어떤 멘트냐면 탄력성은 기울기의 역수와 요게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점을 말하지 않으면 누워있으면 탄력, 서있으면 비탄력이에요. 특정한 점을 말하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요것처럼 선형인 수유 곡선에서 기울기는 동일하다. 근데 점을 주어졌잖아. A점, B점 이거잖아요. 그러면 A점은 분모 분자니까 탄력적. 왜 1보다 크니까. 그래서 얘는 분모 분자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멘트는 이겁니다. 뭐다? 선형인 수유곡선의 기울기는 동일하므로 모든 점에서의 탄력성은 동일하다. 맞아, 틀려? 틀렸다. 그걸 내요. 그래서 여기는 탄력성이 점마다 같다, 다르다. 그게 나오는 겁니다. 탄력성은 점마다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증명이니까 증명해서 지금 막 증명이 내가 100%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1. 점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누워있으면 탄력, 서있으면 비탄력이에요. 요걸 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선형인 수요곡선, 직선인 수요곡선에서는 기울기가 같아도 탄력성이 점마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요걸 기억하시는 거죠. 왜? 여기 쓰면 분모 분자니까 무한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중점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면 탄력적, 밑에 있으면 비탄력적 그 다음에 가중점이면 뭐다? 단위 탄력적이 된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증명은 다 써드렸는데 증명에 대해서 너무 꽂히실 필요 없어요. 결론을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결정요인이에요. 결정요인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더 급격하게 변한다라는 것이고 비탄력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요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라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XJ의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PX가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체제가 있으면 굳이 가격이 올라간 것을 살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걸로 갈아타겠죠.
다른 걸로 갈아타면 그 X제의 수요량이 급격하게 감소할 겁니다. 따라서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크니까 탄력적이다. 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담배를 들 수 있어요. 담배는 담배 대체제가 합법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담배 가격이 예전에 2배 가까이 올랐을 때도 사람들이 그냥 그 가격을 받아들이고 조금은 줄긴 했겠지만 그게 필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과가 비싸지면 배를 구워 팔 거니까 사과의 수요량 변화가 심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에요. 두 번째, 필수제보다 사치제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랑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짜리를 20% 할인해 준대요. 그러면 200만 원이 할인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사려고 할 겁니다. 왜? 할인폭이 굉장히 크니까. 근데 100원짜리를 20% 할인해주면 20원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야 아유 됐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비싼 물품인 사치제는 우리가 가격이 변화율이 조금만 나도 실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필수제,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것들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이 사치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바겐세일 기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왜? 탄력적인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장기예요. 장기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전기요금이 상승을 해요. 지금 당장. 그러면 지금 당장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이것을 변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가 않으니 지금 당장은 수요량을 많이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고 따라서 전기에 대해서 다른 걸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무엇이 발생할 수 있다? 탄력적, 즉 그 가격에 변해서 장기에 더 많은 수요량이 빠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치품일수록 측정 기간이 길수록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 중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농산물의 수요는 가격 변동에 대해 탄력적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격 변동에 대해 탄력적이다. 농산물은 필수품이죠. 필수품은 비탄력적입니다. 땡. 두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값이고요. 1보다 크냐 작냐로 따지는 거예요. 틀렸고요. 세 번째, 사치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1보다 크다. 탄력적이니까요.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그 제품은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뭐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고요.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수요량 가격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1보다 크다라는 것은 탄력적이라는 뜻이고 탄력적이면 많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라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매경 테스트에서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잘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점 탄력성, 호 탄력성은 매경 테스트에서 거기까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의 전반적인 의미, 선형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